네, 이어서 기술적인 분석 들어보면서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2030선까지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물론 좀 강보합권까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수는 또 2030선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앞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었죠. 말씀드렸듯이 2050선대에서는 물량 소화가 필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의 박스권은 2년 동안에 형성됐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도 이것은 돌파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돌파가 아니다 그랬어요. 역할 전환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2050선에서 밀린 것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의뢰 거기서는 직전 고점대니까 일단 물량이 한번 나온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장대 음봉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래프 잠깐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갖고 있는 의미점이 어떤 의미점이냐라는 거거든요. 일단 2050선대에서 장대 음봉을 한번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캔들의 법칙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밑으로 갈 때 바닥의 시작은 장대 양봉으로 시작하고요. 고점의 시작은 장대 음봉으로 시작합니다. 화면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하단에서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밑에서부터 캔들이 3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캔들은 소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면 이게 장대 양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대 양봉을 줬다는 것은 결국은 2050선대 위에서는 여기선 잠깐 좀 쉬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식 매물, 다시 말해서 이미 이익을 올렸던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 지금 다행히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2050을 내 편으로, 즉 단순하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가 봐도 이제 2050은 이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구간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의 모습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여긴 종착역은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정고장 구간에는 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소위 환차익이라는 것이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1,050원대에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역시 환매에 따른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가의 패턴은 이상한 조정은 아니고 상승 기조 속에서의 조정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착역은 아니지만 정고장 구간에 와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조심해야 되냐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파동선을 보면 여기서도 자주 공부했는데 5파동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가 위에서 두둑 맞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단들은 21평수의 5파동이기 때문에 두둑이 맞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끝난 게 아니라 보다 더 큰 2버 전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대신 지금 장대 연봉을 준 다음에 오늘 리바운드를 주고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역시 이식 매물의 소화 과정은 필요한, 다시 말씀해서 시간은 좀 필요하면서 주가 흘러가지게 되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일정 부분 챙겨주시면서 새로이 밑에서부터 역으로 장대 양봉을 나타내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다시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정을 받을 때 과연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지지선은 어디까지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역시 위로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가두리권 바깥에 또 가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경와우 공개 강의 때도 제가 그림을 3개를 보여드렸는데 그중 첫 번째 하나가 대나무의 마디.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또 옆으로 결실 때가 있었죠. 이 마디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마디다 해서 주가가 위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이 양시장의 가두리.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050을 돌파해도 또 그 사이에 2100, 2200이라는 지수가 계속해서 매물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도 자유롭지 않지만 지금 장은 밑으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위 중간값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중간값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것이 외부로 꺾어졌을 때 중간 것,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5일평선이 외봉으로 꺾어졌을 때 중간값, 21평선, 좀 더 큰 값, 61평선, 이 사이에서는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대봉을 맞았기 때문에 위로는 어차피 매물이 있는 거거든요. 대신 얘가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5일평선보다 더 큰 게 20선, 여기 위에 상단에 점선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밑에 점선이 여기가 61선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이거든요. 61평선 의미선이죠. 그럼 이 중간값, 녹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가가 아까 제가 이걸 장주할 때는 여기가 조금 좀 내려갔었는데요. 얘가 설령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요 21평선서부터 61평선 요 사이, 여긴 다시 저점의 매수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양봉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 5일선이 살짝 꺾여 있죠. 이 5일선이 다시 밑에서 위로 턴하는 이런 모습을 줘야 이게 저점 매수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제가 이렇게 쭉쭉 빵빵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름에 달가듯이 이게 가는 데 마는 데 줬다 뺐다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움직이는 장세 패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급등했던 종목은 위로는 좀 물량을 좀 줄여놓으면서 어느 정도 챙겨놓는 전략을 같이 하시고요. 대신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장세한 패턴에서 상승 기조 속에 약간 에너지 충전 과정, 조정권에 있다라는 큰 측면의 태도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